오늘 임동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누는 신문 모니터의 주제어가요. 장충기 문자 그리고 강민구 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2018년에 이제 사회각계 인사가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네. 장충기 사장과 이제 나눴던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언론계 인사들도 당시 장충기 사장에게 무슨 뭐라 그랬죠? 이때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라고 네. 한다든지 뭐 보답하겠다. 네. 굉장히 충성심을 보이는 문자를 보냈던 게 밝혀져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강민구 판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도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당시에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는데 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밑에 있는 차관 네. 그 정도 급의 인사인데 이 사람이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이 공개가 된 거죠. 네. 근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사실 이 강민구 판사가 IT의 전문가, 이 법조계에서는 IT 전문가로 약간 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얼리 어답터 느낌으로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네. 많이 이용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유튜브도 했어요 이분이. 본인의 유튜브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가 문자 내용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얼리 어답터처럼 IT 기기의 전문가처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제품에 관심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삼성의 그 기기들을 이용해서 삼성페이를 쓰는 것을 홍보했다. 사실 뭐 좀 더 노골적인 뭐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뭐 가장 크게 뭐 논란이 됐던 거는 본인 동생과 관련된 인사청탁성의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본인 동생이 삼성의 임원이었는데 뭐 고충을 겪고 있다. 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보낸 내용이 가장 좀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얘기한 것도 2018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당시에 사실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 이유는 네. 이 강민구 판사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그쵸.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리고 혹은 청탁성의 내용이 보이는 문자를 보낸 인물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재판에 담당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해충돌의 문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건데 실제로 그 이후에 대법원이 강민구 판사를 배척했습니다. 특수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럴 수 이유로 있다. 배척시켰거든요. 네. 그 반대편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네. 배척 신청을 했어요. 기피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이 받아들여줘서 강민구 판사가 제외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2020년에 이런 똑같은 이해충돌이 또 벌어질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강민구 판사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네. 폭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언론과도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언론을 싫어할 수 있겠죠. 내 그렇죠, 사건을 네. 보도했던 사람들에 네,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강민구 판사가 올해의 안식년 같은 개념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연구 그건 배정을 받아서 연구법관으로 배정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일할 위치로 가야 되는데 이 강민구 판사가 배치된 곳이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입니다. 민사 13부가 언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민사 그래요? 13부가 언론 관련 항소심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강민구 판사가 당사자인 네. 장충기 문자 사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도 민사 13부에 배당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재배당이 됐는데요. 네. 이 강민구 판사가 민사 13부에 배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미디어 오늘이 9월달에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이 내용이 다시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네. 국정감사에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관련 내용을 법원 행정처장에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거든요. 네. 이 내용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이후에 배당이 되어 있지 않다. 민사 13부의 그 스트레이트 판결이 배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당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추가 보도를 낸 내용을 보면 이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민사 8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민사 13부의 스트레이트가 있던 그 재판은 민사 8부로 옮겨졌습니다만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쵸. 충분히 강민구 판사가 재척 사유가 될 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장충기 문자를 보도한 매체들의 입장에서는
박민구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다? 그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네. 이해충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인물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이는 인물이 이 언론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곳에 갔으면 사실 언론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MBC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다른 매체가 보도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나 이런 인물들의 이해충돌을 엄청나게 다뤄왔잖아요. 뭐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뭐 혹은 좀 더 돌아가 보면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해충돌의 문제를 엄청나게 공론화했던 언론 매체들이 왜 본인들이 스스로 이해충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걸 보도하지 않는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보고서가 사실 이게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고 네. 앞부분에 나온 내용까지 포함하면 보도해야 될 이슈를 왜 네. 보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쓴 보고서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정신을 차리고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막 특정 사안에 막 몰두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지점의 비판을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보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래서 네. 네, 언론사들도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